헌법재판소가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법조인 변호사입니다. 판사 출신이고요. 조현욱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것도 결정이 내려질 걸로 예정이 많이 알려져 있었나요? 이미 다 선고 그 목록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건들이 오늘 선고가 되고요. 주요 네. 이슈가 되는 게 정신보건법도 있고 또 사법시험 폐지 여부에 대한 위헌 여부도 있고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0페이지 쪽을 주목을 했었는데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것은 헌법 불합치다. 네. 좀 의외의 결정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위헌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신보건법에 보면 본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가족인 그다음에 의사의 진단만 있으면 강제 입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기 결정의 자유가 있는 건데 더군다나 그 신체라는 굉장히 속박의 어떤 위험이 굉장히 큰 조항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것은 법이 위헌이다. 다만 바로 위헌 선고를 하면은 법의 효력이 바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걸 선언을 하되 이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법을? 일단 그거는 이제 입법부의 의무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예. 어떤 시한을 정하지는 않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국회에서 그 법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법을 고치기 전까지는 일단 한시적으로 현재 현재 효력은 정신보건법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네. 고쳐지면 그러니까 입법부는 이 취지를 반영해서 그렇죠. 개정을 해야 되는 네, 거죠.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 의무 사항인 거죠, 입법부에도.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상 이건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헌법 예. 불합치라는 건 다만 어떤 법의 혼란이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바로 위헌 그러니까 선언을 안 한 것뿐이거든요. 예. 자, 그런데 아마 지금 들으시는 시청자들께서 즉각적으로 드는 그 의문이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분들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그렇죠.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법이 제정된 취지는 네. 본인이 아무리 안 가다가 할지라도 가족이나 적어도 가족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족 2명이 동의를 하고 또 의사가 또 전문가 입장에서 진단을 했으면 이 사람은 입원을 시켜서 어떤 치료를 하든 어쨌든 개선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악용이 되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요번에 그 헌법 불합치 결정 난 이 사건도 지금 자녀들이 어머니가 60세 중반, 62세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정도면 아직도 굉장히 노쇠한 연령으로 보기 어려운 나이인데 지금 본인이 강제로 입원이 됐다고 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고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 이거 위헌법률 심판을 구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악용의 소지는 막아야 되고 특히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부인과 의사만 동의가 되면은 바로 그냥 강제 입원이 되는 건 막아야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불합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악용되는 경우는 막아야 되겠지만 또 거꾸로의 부작용도 막아야 될 텐데 그러면 대부분의 그 정신병원에 지금 입원하는 분들이 그쪽 전문가는 아니십니다만은 본인이 동의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이 수용된 거에 대해서 본인이 크게 뭐 반항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나는 내 정신이 멀쩡한데 왜 우리 가족이 나를 여기에 넣었느냐라는 예. 그런 어떤 저항이나 또 의사가 본인을 정말 면밀히 의학적으로 진료를 하고 넣었는지 여부가 좀 의심되는 사례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 뭐 어머니의 재산을 노린 뭐 자녀들이 어떤 폐륜적인 의사에 의해서 부모가 약간의 정신이 흐려질 수는 있겠죠. 연로하신 경우에는. 그렇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강제 입원을 시켜서 어떤 법률적인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는 반드시 법이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이 어떤 예를 들어 80%가 법이 옳다고 할지라도 20%의 맹점이 있다면 그 부분은 개정을 해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예. 가족이 2명이 뭐 이렇게 나쁜 경우에 악용되는 경우에 가족 2명이 그걸 공모하고 거기에 의사까지 끌어들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의사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건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의사가 정말 의학적인 전문가 입장에서 보지 않고 가족들 말을 듣죠. 예. 이분이 평소에 이렇게 성격이 난폭한다든지 의사결정을 잘 못한다든지 재산을 뭐 낭비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리 판단이 안 되시는 분이고 또 분노 조절을 못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사람도 강제 입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다른 나라들은 혹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혹시 그 사례 아십니까? 제가 다른 나라 법을 뭐 조사해보거나 연구해보지는 않았지만 네. 기본적인 어떤 인권에 관한 규약은 세계 인권 규약도 있듯이 예.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특별히 신체의 자유라는 것은 모든 헌법에서 헌법적인 가치로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 정도의 어떤 본인의 의사에 없이 입원을 아예 금지하는 법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더라도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의 뭐 몇 명, 적어도 2인 이상의 다수와 전문가의 의사를 들어야만 입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최소한의 인권 보장 장치는 나라마다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마 잠시 뒤면 사법시험 폐지 문제에 대해서 결론이 내려질 텐데요. 그 결정 내려지면 3시에 2부에서 또 해설 듣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